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못 나오셨네요? 다 꽃놀이 가셨나요? 네, 오늘은 균형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사십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아니면 균형을 잘 잡고 안 넘어지고 잘 사십니까?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균형을 잘 알겠네요. 균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넘어지겠다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잘 잡고 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 균형을 잡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배려가 오래되면 권리인 줄 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도와주면 그 도움이 오랫동안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조금 손을 넣어주고 도와주고 이거 배려를 발휘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좀 더 심하면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균형이 무너져서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도 보면 해생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해가 어디에서 나오냐? 은혜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해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해가 은혜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나를 잘 도와주고 고맙게 해주는 것에서 오히려 그 마음이 균형을 잃게 되면 그 속에서도 또 원망을 찾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배려를 그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균형을 잃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그런 균형이 있어야지 어떤 한 사람만 이로운 것은 배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쪽이 기울어지면 함께 설 수 없는 것처럼 한쪽만을 위한 배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됐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와줬는데 그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력이 없어지고 그 어려운 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준 거예요? 피해를 준 거예요? 나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잘못되면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 균형을 못 맞추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저 사람에게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항상 나를 도와주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점점 나약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균형을 잃게 돼서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리가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울만 되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나머지 굴뚝에 껴안고 자고 이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활동을 못하니까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근데 사는 집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다른 집에 굴뚝을 딱 껴안고 겨우 밤을 보내야 하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그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그냥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장터에서 맹인을 만났어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몸은 온전한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또 구걸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둘이 잘 됐다. 그러면 너는
다리가 온전하고 나는 눈이 멀쩡하니까 네가 나를 업고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면 훨씬 더 쉽게 얻어먹고 또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이 안전뱅이 있는 장님한테 업혀가지고 돌아다녀요. 이게 시장 사람들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둘이 서로 불편한 몸이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보기 좋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전보다 더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어먹고 사는 것이 조금 더 풍족해졌어요. 그랬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보는 놈이 똑똑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게 내가 눈으로 보면 이게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는 보지는. 근데 맹이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음식을 많이 주더라도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이 맹인한테는 맛없는 거를 줘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전뱅이는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살이 찌고 이 맹이는 맛없는 거 먹으니까 점점 야위어지고 똑같이 업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맹인이 힘이 없어져 갖고 다리가 풀려서 어디 개울가를 건너다가 넘어져 가지고 둘 다 다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균형을 잃은 거죠.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이 맹인이 나를 위해서 없고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나보다 네가 더 잘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이게 균형이 맞아. 그래야 이 밑에서 다리가 튼튼하니까 나를 계속 업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못 먹이면 결국은 자기 다리를 잃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욕심만 차리다가 결국 둘 다 그런 꼴을 당하게 돼요. 이게 균형을 잃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베풀지를 않고 자기 혼자 배불리 먹겠다고 자기 욕심만 채리다가 보면 저 안전뱅이가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균형을 잃게 돼서 공멸,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그 공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지켜야 해요. 두 번째로 배려는 진심이면 되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게 참다운 배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산 이제 광안교당에 있는 김우성 교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구의 교회 의장도 지내신 분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신심이 있으시고 부산에 가 배내 훈련은 있죠. 배내 훈련에 그 훈련원이 살림이 어려우니까 매년 쌀을 한 가마씩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제 내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꾸준히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이만큼 해서 많이 했어. 이런 생각도 날 법도 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것이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거기를 이 훈련원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 계시는 황타원님이 이제 황토방이 춥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목재 그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겨울 되면은 트럭 한 차에 목재를 실어다가 겨울 내에 뗄 수 있도록 실어 보내는데 그 일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내 진심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배려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오래된다. 좋은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식사를 마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좀 친발끈을 오래 내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사람은 이제 특성 따라 틀리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또 밥값을 얼른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내겠지 그러고 좀 그냥 미루기도 하고 이러는데,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의 인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나의 인연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이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인데 너 그렇게 막 나서서 할 것이 뭐 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다. 싸움을 한 뒤에 먼저 사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나쁜 감정으로 이게 사이가 벌어지면 점점 내가 그 친했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좋아했던 서로 친하게 지냈던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망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서로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가서 야 내가 미안하다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친구가 어떤 건지 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전생에 무슨 빚져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참 소중하게 아끼고 친구로서 진정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럼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이게 참다운 배려가 된다. 그래서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늘 당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엽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또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뭐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나도 같이 답장도 하고 한 번씩 약속을 잡아서 밥이라도 먹고 이래야 이게 서로의 배려가 같이 나누어지고 그 균형을 잃지 않는 배려가 돼서 좋은 인연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는 진심이다. 세 번째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이게 친절이다. 내가 저 사람이 도우면 저 사람이 나중에 또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어려워할까 이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마음 이것이 친절이라니. 나에게 사소한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선택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1880년도 여름에 가정 방문을 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공부를 했던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정 방문해서 물건을 파는데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이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물건이 잘 안 팔려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먹을 거를 좀 구할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온 사람이 뭐냐? 어린 학생이, 어린 소녀가 문을 열고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얻어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돼서 차마 먹을 걸 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소녀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배고파서 그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우유를 갖다가 우유를 한 잔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배고픈 마음에 우유를 마시고 값이 얼마냐 값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친절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당신이 배고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우유 한 잔을 드린 거고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팔러 방문을 하면서 다녔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다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고 좌절의 순간에 그 소녀의 친절이 그 사람을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녀가 아주 큰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살았는데 이 담당 의사가 이거는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큰 병원으로,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를 여러 병원을 돌아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창설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녀, 그 어렸을 때 만난 그 소녀죠. 근데 그 사람을 막 딱 보고 한 번에 젊었을 때 나에게 그 친절하게 우유를 선물했던 그 소녀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자기의 실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녀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녀가 또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또 보상하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 이미 우유 한 잔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이 중요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작은 친절이지만 그 친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삶이 바뀌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돼서 그 친절의 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라고 하는 건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것을 자랑스럽게 베푸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그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산 용사님께서 법분편 2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이가 있다. 서원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해 구하는 마음,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사를 위해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원력을 세워야 서원이고 나만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원의 마음으로 배려의 균형 잘 잡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함께 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균형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